당신은 오늘 몇 퍼센트나 배를 채우셨나요? 90%, 100%, 혹시 120%? 이제껏 당연하게 여긴 배부름의 기준, 사실 그게 우리 몸을 천천히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키나와 노인들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100살이 넘어도 산에 오르고 바다에서 물질을 했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놀랍게도 조금 덜 먹는 것이었습니다. 단 20%덜 먹는 습관 하나로 심장, 혈관, 뇌 면역 시스템까지 지켜낸다는 건 수십 개의 논문으로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건 그냥 양만 줄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속의 수명을 조절하는 장수 유전자가 그 순간 활성화된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지금부터 소개할 하라아치부는 그저 배를 덜 채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삶의 만족, 절제, 에너지 순환, 그리고 100세를 건강하게 맞는 법칙입니다. 진짜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들은 그토록 오래 아프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답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혹시 요즘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상하게 예전보다 배가 더 쉽게 나오는 것 같아. 예전엔 하루 세끼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먹어도 체해. 혈압도 조금씩 오르고 혈당도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꼭 듣는 말. 과식 피하세요. 소식이 건강에 좋아요. 근데 소식이 좋다는 건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실천해야 하나요?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는데요. 나이 들수록 더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소식하면 허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걱정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단순히 적게 먹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작정 굶거나 일일 일식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 장수 마을 오키나와 사람들이 왜 건강하게 100세를 넘길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하라아치부. 배가 80% 찼을 때 멈추는 식사.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심혈관 질환, 당뇨, 암, 치매를 예방하고 심지어 수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 배경엔 우리 몸속 장수 유전자가 있다는 놀라운 과학적 사실도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하라아치부, 그리고 소식이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질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단순한 정보가 아닌 바로 오늘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배 80%가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 소식하면서도 건강하게 영양 섭취하는 법은 뭔지,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평생 실천 가능한 식사의 황금 기준을 갖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라아치부, 소식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단 20%덜 먹는 이 간단한 습관이 어떻게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우리 몸속 장수 유전자를 깨운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과학적 비밀을 밝혀드립니다. 노화는 나이가 아니라 세포가 얼마나 빨리 망가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늦추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식, 즉 덜 먹는 습관입니다. 2017년 미국 소크 연구소는 생쥐에게 칼로리를 30% 줄여서 먹였습니다. 놀랍게도 늙은 생쥐의 세포가 젊은 생쥐와 거의 유사해졌습니다. 세포 노화를 유발하는 57%의 변화를 막아낸 것입니다. 소식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포 자체의 회복을 유도하는 강력한 생리학적 반응입니다. 그 핵심에는 시르투인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수명을 조절하는 조절자입니다. 세포 손상 복구, 염증 억제, 에너지 대사까지 관여합니다. 문제는 이 유전자가 그냥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켜기 위해선 NAD+라는 보조 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NAD 플러스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시르투인이 비활성화되고 세포는 쉽게 손상되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소식은 NAD 플러스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질 때 몸은 NAD 플러스를 스스로 늘립니다. 이때 시르투인이 다시 작동을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세포는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도 강화됩니다. 활성산소를 줄이고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 기능을 젊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디포넥틴 같은 대사 조절 호르몬도 더 많이 분비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체중과 무관하게 오직 소식만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소식은 우리 몸 안의 장수 회로를 켜는 스위치입니다. 단순한 절식이 아니라 세포 생리 전체를 재설계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하루 식사량을 20%만 줄이는 순간 몸은 그 변화를 감지하고 생존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라하치부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현대 과학이 입증한 생존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소식은 단순한 절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수명 스위치를 켜는 과학적 전략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하라하치부를 일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소식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배 80% 포만감을 인지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뇌는 식사를 시작한 지 약 20분 후에 포만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전에 이미 다 먹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과식하는 겁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한 입에 20번 이상 꼭꼭 씹어보세요. 그리고 수저를 내려놓고 입안의 온도, 향, 질감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마인드풀 이팅입니다. 마음 챙김 식사는 과식을 막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두 번째, 작은 그릇을 사용해 보세요. 같은 양이라도 작은 접시에 담으면 뇌는 더 많다고 인식합니다. 심리적 포만감을 높이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식단의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소식은 단순히 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덜 먹되 더 잘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미밥, 두부된장국, 나물 반찬, 고등어 한 토막. 이런 식사는 양은 적어도 영양은 풍부합니다. 반면 흰쌀밥, 튀김, 햄, 단 음료는 칼로리는 높고 영양은 낮습니다. 우리 몸은 양이 아니라 내용을 기억합니다. 네 번째, 간헐적 단식을 활용해 보세요. 간헐적 단식은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식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식사법입니다. 가장 쉬운 방식은 12대12입니다. 12시간은 식사, 12시간은 공복을 유지합니다. 여기에 익숙해지면 16대8 단식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8시간 식사, 16시간 공복 유지. 이 공복 시간 동안 몸은 자가포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손상된 세포를 정리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대사를 재설계합니다. 이건 단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특히 저녁은 늦게 먹지 마세요. 잠자기 3-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몸이 밤 동안 소화가 아닌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소식과 간헐적 단식은 서로 시너지를 냅니다. 하나는 양을, 하나는 시간을 조절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실천하면 몸은 회복력과 대사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건 배고픔은 참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식탁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몸은 지금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소식을 성공으로 이끌어줍니다. 이제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소식을 하고 싶은데 자꾸 음식 생각이 떠올라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푸드 노이즈입니다. 배는 고프지 않은데 머릿속은 음식으로 가득 찬 상태죠. 이건 단순한 식욕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외로움, 불안이 뇌를 자극해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특히 감정적인 허기를 진짜 배고픔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푸드 노이즈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배에서 소리가 나고 집중이 안 될 정도라면 그건 진짜 배고픔입니다. 하지만 지루하거나 불안하거나 외로울 때 느끼는 건 대부분 가짜 배고픔입니다. 이럴 땐 물 한 컵을 마시고 10분 기다려보세요. 사라진다면 가짜였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과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허기를 줄여줍니다. 세 번째는 식사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언제, 어떤 기분으로 먹었는지 기록해보세요. 내가 감정으로 먹는지, 습관으로 먹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고민은 이겁니다. 사회생활 중엔 소식 실천이 어려워요. 모임, 회식, 가족 식사. 그렇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식사 전 이렇게 한마디 해보세요. 요즘 식사량 조절 중이라 조금만 먹을게요. 미리 말하면 대부분 이해해줍니다. 가끔은 유연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술과 안주는 특히 조심하세요. 술은 칼로리가 높고 안주는 과식을 유도합니다. 건강한 소식을 원한다면 절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소식은 누구에게나 좋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성장기 아동, 임산부, 고령자, 만성질환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실천해야 합니다. 임산부는 하루 300칼로리 이상 더 필요합니다. 노인은 단백질 부족 시 근육과 면역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당뇨 환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균형을 철저히 조절해야 합니다. 소식은 누구에게나 맞는 절대적 정답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개인화 전략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작은 성공을 반복하세요. 첫 주엔 식사량 10%만 줄이기. 다음 주엔 저녁만 가볍게 먹기.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소식은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조율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절제가 곧 자유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마음이 건강을 오래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이 덜 먹는 이 한 끼가 앞으로 10년의 건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라하치부는 단순한 식사법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조율하는 절제의 철학입니다. 그 지혜를 식탁 위에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100세 장수자들은 어떻게 잠을 잘까? 수면 루틴과 잠자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드립니다. 좋은 식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회복하는 잠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밤은 무엇이 다를까요? 지금 바로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가는 방법, 어르신들의 모든 것에서 계속 전해드릴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